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좋아. 열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라야 은행 금고 앞 청소부 딸 지아가 금고를 열 수 있다는 말에 은행 지점장과 그 옆에 있던 전문가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비웃던 소녀에게 은행 하나의 운명이 맡겨집니다. 그런데 지아가 이 거대한 금고 앞에 서기까지 우리 모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몇 년의 시간이 먼저 지나야 했습니다. 4년 전 인천공항 대합실에서 나는 11살 지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왔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전광판에는 쿠알라룸푸르행 탑승 시간이 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바쁘게 움직였죠. 우리만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가는 거예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몰랐으니까요. 여행 가방 손잡이를 다시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지하 교과서,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겨뒀던 마지막 돈이 전부였어요.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겠다고 버텼지만 빚은 점점 불어났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죠. 지아 엄마 혼자서 애 키운다고? 힘들 텐데 포기하지 그래.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다시 시집이나 가지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아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었어요. 스피커에서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지도에서나 봤던 먼 나라였죠. 거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딸과 둘이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남아있으면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게 뻔했고 지하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아야, 무서워? 나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가 금세 저었어요. 조금이요. 그래도 엄마랑 같이 가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1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다는 게 미안했어요. 나는 지아의 어깨를 살짝 안아주고는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은 길고 낯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익숙한 간판들, 한글로 쓰인 표지판들,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지아가 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손 놓지 마요. 응, 안 놓아. 엄마가 절대 안 놓을게.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낯선 하늘 위에서 나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지아야,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내가 이 엄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은 없게 할게. 몇 시간 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고 사람들이 말레이어와 영어로 빠르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표지판도 안내방송도 모든 게 낯설었죠.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자 거리는 낮과 밤이 뒤섞인 듯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호객하는 소리, 오토바이 경적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
모든 게 혼란스러웠고 나는 그저 지아 손만 더 꽉 잡았어요. 간신히 찾아간 숙소는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쪽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낡은 선풍기가 전부였어요. 지아는 피곤한 얼굴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 대신 지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아가 잠든 뒤 나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한국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지만 왠지 더 멀게만 느껴졌죠. 며칠 뒤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주방은 좁고 뜨거웠고 기름때가 손에 달라붙어 아무리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빠른 말레이어와 영어를 섞어 지시했고 나는 알아듣지 못해 몇 번이나 혼났습니다. 빨리빨리. 손님 기다려. 손이 뜨거운 물에 데이고 설거지 거품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쉴 수 없었어요. 월급은 적었고 거기서 방세와 밥값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퇴근 후 좁은 쪽방으로 돌아가면 지아가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영어가 서툴러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대요. 엄마, 오늘도 혼자 밥 먹었어. 지아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밤에는 지아를 재우고 혼자 작은 화장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한국에 남아있는 게 나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할게. 엄마 힘들게 하지 않을게. 12살도 안 된 아이가 또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나는 지아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지아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고 공부 잘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 정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식당 설거지는 밤샘 청소일로 바뀌었고 나는 라야 은행 야간 청소부가 되었어요. 지아는 15살이 되었고 낡은 노트북 하나로 혼자 코딩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새벽까지 은행 바닥을 닦고 돌아오면 지아가 책상 앞에서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지아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작은 희망 하나로 나는 다시 새벽 청소를 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지아 손을 잡던 그날의 다짐을 떠올리며 말이죠. 지아야,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라야, 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늘 한 번 숨을 깊이 들이쉬곤 했습니다. 오후 10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뒤 시작되는 야간 청소. 형광등 불빛만 남은 텅 빈 복도를 걸으며 나는 청소 도구가 든 카트를 밀었어요.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건물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1층 로비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어요. 청소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낀 채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모습. 낮에 이곳을 오가던 정장 입은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누군가 지나가며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답했지만 그들은 이미 멀어진 뒤였어요. 여기서 나는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깨끗한 바닥만 남기고 나는 사라지는 사람. 2층 청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45층 금고실 구역은 보안이 철저해서 평소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야간 청소 시간만큼은 특별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좁은 복도와 두꺼운 금속 문이 보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고실 안쪽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이 시간에는 보통 아무도 없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죠. 안 돼. 이것도 안 먹혀. 다시 처음부터 해봐. 시간이 없어. 아침까지 못 열면 끝이야. 목소리들은 다급했고 긴장감이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금고실 쪽을 바라봤어요.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여러 대의 모니터와 복잡한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경호원 한 명이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청소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 긴급 상황이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트를 뒤로 빼려 했어요. 하지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복도 끝으로 물러나 있는데 금고실 문이 활짝 열리며 정장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빠르게 영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나는 조용히 복도 한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조각들을 주워들었어요. 금고가 완전히 잠겼다. 국제 공동채권 발표가 내일 아침인데 보안 전문가들도 손 못 대고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은행에서 4년 동안 바닥을 닦으며 일했지만 이런 위기를 본 적은 없었어요. 금고가 잠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 사람들이 저렇게 초조해하는 걸 보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 나는 여전히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저 해야 했지만 저 안이 정리되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아였어요. 엄마, 언제 와요? 배고파요.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미안, 지아야. 오늘 은행에 일이 좀 생겨서 늦을 것 같아.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먼저 먹고 자. 알았어요. 엄마도 밥 먹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나는 여기서 바닥이나 닦고 있다니. 하지만 이 일을 놓칠 수 없었어요. 야간 청소는 낮 일보다 돈을 조금 더 주었고 그 돈으로 지하 학원비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쯤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지아였어요. 엄마, 나 지금 가도 돼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아이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맞나? 하지만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1층 로비에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 조심히 와. 1층 로비에서 기다려. 30분쯤 지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지아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배낭을 메고 노트북을 안고 있는 모습. 엄마, 나왔어요. 지아는 로비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온라인 강의가 띄워져 있었고 지아는 이어폰을 끼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5층 쪽에서 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금고실에서 일하던 사람 몇 명이 내려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러다 정말 발표 취소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는 걸레를 쥔 채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아가 요즘 컴퓨터 보안이랑 코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15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문가들도 손 못 대는 문제를. 하지만 왠지 모를 직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번 물어는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나는 로비로 내려가 지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아야, 위층에서 금고가 안 열려서 난리야. 혹시 내가 아는 거랑 관련 있을까? 지아는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들었어요. 금고요? 어떤 금고인데요? 은행 금고. 컴퓨터로 여는 건데 전문가들도 못 열고 있대. 지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주저했습니다. 정말 지아를 위층으로 데려가도 될까? 어른들이 뭐라고 할까? 청소부 주제에 청소부 딸을 데려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니 비웃지 않을까? 하지만 지아의 눈빛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진짜로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았어. 엄마가 한번 물어볼게. 나는 다시 4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금고실 앞에서 경호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실례지만 제 딸이 컴퓨터 공부를 좀 하는데요. 혹시 한번 보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호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 딸이 정말 컴퓨터를 잘 다뤄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경호원은 한숨을 쉬며 안쪽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보고했습니다. 잠시 뒤 은행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지즈 라만, 이 은행의 최고 책임자였죠. 청소부 분이시죠? 딸이 컴퓨터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공부했지만 실력이 있어요. 아지즈는 피곤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도 손 못 대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나 봐요. 하지만 돌아서려는 순간 아지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데려오세요.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나는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가 지아를 데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아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진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지아야. 엄마가 믿어. 45층 문이 열리고 우리는 금고실 앞에 섰습니다. 안쪽에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거대한 금고 문 앞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아지즈가 지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컴퓨터를 공부했다는 학생인가요? 네, 제 딸 한지아입니다. 전문가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부 딸이 우리보다 뭘 더 안다고요? 그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침착하게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기요, 제가 한번 로그만 봐도 될까요? 시스템 기록이요.
지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아지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10분 안에 이 금고 문을 열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습니다. 금고실 안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내려다봤고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지아를 노려봤어요. 15살 소녀에게 은행 전체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구석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고 마른 어깨, 낡은 운동화, 배낭에 꽂힌 볼펜. 저 아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니,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지아는 이미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와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이 해낼 수 있기를. 지아가 모니터 앞에 앉자 전문가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나는 금고실 구석에 서서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청소부 딸 주제에.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보안 전문가 데이먼 리가 비꼬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컴퓨터를 배웠다고 했죠?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혼자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요. 데이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서관 공부로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1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전직 정보기관 출신 로버트 한도 차갑게 말했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청소부 모녀일 뿐이었고 이들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었죠. 하지만 지아는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에 떠오르는 로그 기록들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어요. 먼저 최근 접속 기록만 볼게요.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디지털 시스템 박사 제니퍼 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다 확인했어요. 새벽 2시부터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는 건 이미 아는 사실이고요. 네, 알아요. 지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새벽 2시였는지는 확인하셨어요? 그 질문에 금고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니퍼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지아는 계속해서 화면을 넘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새벽 2시 직전에 보안 업그레이드가 시작됐어요. 근데 중간에 멈췄네요. 새 규칙은 다 올라가지 않았고 옛날 규칙은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나는 딸의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전문가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데이먼이 화면에 다가가 확인했어요. 그럼 지금은 옛 규칙과 새 규칙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건가? 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사람이 동시에 문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고가 이 상태를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더 세게 잠가버린 것 같고요. 로버트가 팔짱을 풀며 말했습니다. 그럼 규칙 하나를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건가? 하지만 어느 쪽을 지워야 할지 모르잖아.
잘못 건드리면 더 꼬일 수도 있어. 지아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맨 겉에 있는 부분부터 원래 규칙으로 되돌려 볼게요. 안쪽까지 한 번에 건드리지는 않을게요. 아지즈 은행장이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몇 분 지났지? 3분입니다. 계속해 보세요, 지아 양. 지아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지만 나는 눈을 떼지 못했죠. 잠시 후 금고 패널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띡. 빨간 불빛 하나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금고실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됐어. 누군가가 외쳤어요.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해냈어. 정말 해낸 거야.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다른 모니터들이 빨갛게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추가 잠금 준비, 남은 시간 단축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제니퍼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안쪽 시스템이 바깥 변화를 이상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로버트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봐요. 이래서 아이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상황이 더 악화됐잖아요. 데이먼도 고개를 저으며 지아를 노려봤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졌어. 완전히 망쳤네. 그 말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지아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금고실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황급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지아야. 내가 부르자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망친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게 식어 있는 손이었죠. 아니야, 지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어른들이 다 화났어요. 제가 괜히 나섰어요. 나는 지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청소장갑을 낀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아야, 엄마는 내가 여기 서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너 겁나면 엄마랑 같이 무서워하자. 그 말을 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딸을 이 자리에 데려온 건 나였어요. 성공을 바랐던 것도 나였고 딸이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도 나였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그게 엄마의 역할이었어요. 지아가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아야. 그때 아지즈 은행장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아지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 양.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 덕분에 뭔가 배웠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규칙이 꼬인 거라는 걸요. 지아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지즈가 무릎을 꿇고 지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내 탓으로 돌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넌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에 지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나는 아지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지즈가 일어서며 전문가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지아 양이 찾아낸 실마리를 기반으로요. 데이먼과 로버트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제니퍼는 조금 부드러워진 얼굴로 지아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네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어요. 아니야. 제니퍼가 말했어요. 내가 찾아낸 게 맞아. 규칙이 꼬인 거. 우리는 그걸 몰랐어. 이제 방향은 알았으니까 다시 해보자.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아야, 계속할 수 있겠어?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해볼게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딸 옆에 서 있을 거라고. 비웃는 시선이 오든 냉소가 쏟아지든 나는 절대 딸의 손을 놓지 않을 거라고. 지아가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화면을 천천히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이번엔 안쪽 시스템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왜 바깥 변화를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나는 구석에 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뒷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 든든해 보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 무사히 끝낼 수 있기를.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다치지만 않기를. 금고실 시계는 계속 째깍거리고 있었고 새벽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로그 기록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숫자와 기호로 가득한 화면이었지만 지아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한참을 지켜보던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뭘 찾고 있어요? 반복되는 패턴이요. 지아가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여기 보세요.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신호가 계속 나타나요. 마치 누가 박자를 맞춰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전문가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데이먼이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말 일정한 간격이네. 이건 시스템이 혼자 만들어낸 오류가 아니야. 로버트도 팔짱을 풀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럼 누가 일부러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건가? 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고장이었다면 신호가 불규칙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규칙적이에요. 누가 의도적으로 지금은 잠가라고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금고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니터에서 서로에게로 옮겨갔어요. 누군가 내부에서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아지즈 은행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호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나요? 지아는 잠시 화면을 조작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출발점은 은행 내부망으로 찍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몇 번 꺾여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흔적이 있어요. 제니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부 사람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지아는 대답 대신 계속 로그를 추적했습니다.
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걸 찾아낸 것 같았어요. 어른들도 몇 시간 동안 찾지 못한 걸 지아가 찾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게 정말 내부 범죄라면 우리가 여기 휘말려도 되는 건가? 혹시 위험한 사람들이 보복하려 들면 어떡하지? 데이먼이 아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행장님,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지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하지만 먼저 누가 관련됐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지아 양 계속 추적할 수 있나요? 네, 해볼게요. 지아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청소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이 무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잠시 후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요. 접속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면 특정 계정이 계속 나타나요. 새벽 시간, 주말, 그리고 중요한 회의 전날 밤에요. 제니퍼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이디가 뭐죠? DK-0713이요. 그 순간 금고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지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데이먼과 로버트가 동시에 서로를 쳐다봤어요. 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아지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우리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빗 고의 계정입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CTO라고 부르는 그 높은 자리의 사람. 그 사람이 이 일을 벌였다는 건가요? 제니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데이빗이요? 설마요. 그 사람은 이 은행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쉬웠겠죠. 로버트가 차갑게 말했어요. 자기가 만든 시스템이니까 어디에 구멍을 뚫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에 우리가 연루돼도 되는 건가? 청소부인 내가 15살 딸이 이런 내부 범죄를 밝혀내도 괜찮은 건가? 지아가 계속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랑 주고받은 통신 기록도 있어요. 정식 시스템 설명서에는 없는 경로예요. 누가 일부러 숨겨놓은 것 같아요. 데이먼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백도어네요. 비밀 통로를 만들어뒀어요. 백도어. 그 단어는 나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해커들이 쓴다던 그 방법. 정상적인 문이 아니라 몰래 만든 뒷문. 제니퍼가 한숨을 쉬었어요. 상당 기간 준비한 거네요. 국제 발표를 망치려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아지즈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을 당장 소환해야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지아야,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면 충분해. 지아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요? 위험할 것 같아서. 나쁜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해. 지아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한 건 그냥 로그를 본 것뿐이에요. 나쁜 짓을 한 건 저 사람들이고요. 그 말이 맞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고발하면
되레 우리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지즈가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숙 씨, 걱정하지 마세요. 지아 양은 증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정말요?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네. 오히려 지아 양 덕분에 우리 은행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하다고. 청소부인 나에게, 청소부 딸인 지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다니.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도움이 됐다면 다행입니다. 데이먼이 지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아, 내가 찾아낸 이 비정상 경로들을 차단할 수 있겠어?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원래 있어야 할 규칙만 남기고 이상한 경로들은 잘라낼게요. 제니퍼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조심스럽게. 지아는 차분하게 하나씩 비정상 경로를 찾아 제거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침착한 아이가 됐을까? 몇 분 후, 두 번째 빨간 불빛이 서서히 꺼지고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금고실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됐어. 두 번째 잠금이 풀렸어.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기쁨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해냈어. 정말 해낸 거야. 로버트가 처음으로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제법인데요. 데이먼도 지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했어. 지아 정말 잘했어. 제니퍼는 지아 옆에 앉아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배웠는지 나중에 꼭 들려줘. 정말 놀라워.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무시하고 비웃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는지, 청소하며 설거지하며 무릎 꿇으며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지아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여전했습니다. 아직 마지막 잠금이 남아 있었고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눌렀죠. 아지즈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벽 5시입니다. 발표까지 4시간 남았어요. 지아 양 마지막 잠금도 풀 수 있겠습니까? 지아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해볼게요. 근데 마지막은 좀 복잡해 보여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나는 딸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지아야, 잠깐 쉬었다 해. 지아가 물을 마시며 나를 바라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엄마,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네, 엄마. 지아가 다시 화면 앞에 앉았을 때 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 무사히 끝낼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우리가 정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새벽 5시가 넘어가자 아지즈는 보안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데이빗 골을 당장 소환하세요. 그리고 그의 사무실과 컴퓨터를 봉쇄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지즈의 지시는 단호했어요. 나는 금고실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금고를 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범죄 수사로 번지고 있었죠. 제니퍼가 지아에게 물었습니다. 지아, 데이빗이 외부랑 주고받은 내용을 볼 수 있어?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신 로그를 열어보니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빼곡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몇몇 메시지는 암호화가 완전하지 않았는지 일부 내용이 보였어요. 여기 회사 이름이 보여요. 지아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센티넬 파이낸셜 그룹. 데이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우리 경쟁사잖아요. 라야 은행이랑 똑같이 오늘 국제 공동채권 발표 예정이던 회사예요. 로버트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그럼 그림이 나오네요. 우리 은행 발표를 망쳐서 경쟁사가 독점하도록 만들려던 거군요. 아지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우리 직원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말입니까? 금고시라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지아가 계속 로그를 살폈습니다. 여기 날짜를 보면 3개월 전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백도어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발표 전날 작동시키는 계획이었어요. 제니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거네요. 우리가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때 금고실 문이 열리며 보안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장님, 데이빗 고를 찾았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데려오세요. 지금 당장. 몇 분 후 데이빗 고가 금고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은행장님, 무슨 일입니까? 새벽에 갑자기. 아지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데이빗, 당신 계정으로 이 금고 시스템에 백도어를 만들었죠? 데이빗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아지즈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당신 계정 DK-0713으로 접속한 기록이 전부 남아 있어요. 센티넬 파이낸셜과 주고받은 통신 기록도요. 데이빗은 모니터를 보더니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벙긋거렸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로버트가 데이빗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데이빗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어요. 빚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은행을 배신했습니까? 처음엔 아니었어요. 데이빗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냥 상장 발표를 하루만 미루면 된다고 했어요.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멈추게 하라고요. 그러면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제니퍼가 비웃듯 말했어요. 하루만 미룬다고요? 국제 발표가 하루만 늦어져도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고객 신뢰가 무너진다는 걸 모를 리 없잖아요. 데이빗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보안팀원 2명이 다가와 데이빗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데이빗은 끌려가면서도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죠. 금고실 문이 닫히자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지아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나는 딸의 옆으로 다가갔어요. 지아야, 누구한테나 어려운 일은 있어. 근데 그게 나쁜 선택을 해도 된다는 이유는 안 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아지즈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 지아 양, 배신자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지즈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마지막 잠금을 풀어야 합니다. 발표까지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데이먼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잠금은 시간 코드랑 순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데이빗이 자기만 풀 수 있도록 만든 것 같네요. 지아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길이니까 거꾸로 따라가면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제니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배신자가 만든 백도어를 오히려 우리가 쓰겠다는 거네요? 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만 알고 쓰려고 만들어둔 길이지만 우리가 그 패턴만 알아내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버트가 팔짱을 풀며 말했어요. 재미있는 발상이네요. 적의 무기를 빼앗아 쓰는 거군. 나는 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 저렇게 영리해졌을까? 언제 저렇게 단단해졌을까? 지아가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지아는 데이빗이 접속했던 시간대를 하나씩 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백도어를 쓸 때마다 항상 같은 순서로 코드를 입력했어요. 제니퍼가 다가와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정말 패턴이 있네요. 1, 3, 7. 규칙이 보여요. 네. 지아가 말했습니다. 이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같은 길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데이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확신해요? 잘못 건드리면 영구 잠금이에요. 지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는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만 전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아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나는 그저 웃어 보였어요. 지아는 다시 화면을 향했습니다. 떨리던 손가락이 조금씩 안정되더니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시계는 새벽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발표까지 2시간 30분. 금고실 안은 다시 숨죽인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아야, 엄마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해. 엄마는 여기서 널 지켜보고 있을게. 지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 경고 문구가 계속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지막 시도 실패 시 시스템 연구 보호 모드 전환. 나는 금고실 구석에 서서 그 문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연구 보호 모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알았어요.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아, 천천히 해도 돼.
우리한테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 하지만 벽의 시계는 가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40분. 발표까지 2시간 20분. 지아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데이빗이 남긴 접속 기록을 하나씩 분석했어요.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나는 그중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죠. 문득 몇 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지아가 11살이었을 때 인천공항에서 손을 잡았던 그날. 엄마, 무서워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책임질게.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엄마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뒤 깨달았어요. 엄마라는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설거지를 하다 손이 데어도 무릎이 아파 절뚝거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 혼날 때도 월급이 늦게 나와 밥을 굶을 때도 나는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죠. 지아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지만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지아가 중고 노트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최신 기기로 공부하는데 우리 딸은 화면에 줄 그어진 노트북으로 공부했죠. 엄마, 이거면 충분해요. 지아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죄책감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청소를 나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조금만 더 버티자. 지아가 좋은 기회를 만날 때까지만.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 거대한 은행 금고실 한복판에 서서 어른들도 풀지 못한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역시 청소부 딸은 안 되는구나라고 수군거리면 어떡하지? 지아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로버트가 지아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패턴을 찾았어요? 네, 거의 다.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떨리고 있다는 걸. 데이먼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7시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래야 발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요. 20분. 20분 안에 4년 동안의 우리 삶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아가 화면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나를 찾는 눈빛이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으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다고. 내 뒤에 서 있다고. 지아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향했어요. 시작할게요. 제니퍼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신중하게. 지아의 손가락이 첫 번째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갔고 금고 패널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띡. 하지만 빨간 불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데이먼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 층은 통과했어. 계속해봐. 지아가 두 번째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순서였어요. 숫자와 기호를 번갈아 입력하며 중간중간 멈춰서 화면을 확인했죠.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금고실 전체에 울릴 것만 같았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고 안쪽 어딘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로버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층도 통과했어. 제니퍼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근데 여기 봐요. 시간 제한이 생겼어요. 5분 안에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시 잠겨요. 5분, 300초. 지아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키보드를 두드렸죠. 나는 벽에서 떨어져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고 가느다란 어깨. 하지만 그 어깨는 지금 이 거대한 은행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딸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내가 딸에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딸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걸.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하나였어요. 믿어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손을 내밀어주는 것. 시계는 6시 55분을 가리켰습니다. 5분이 3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지아의 손가락이 마지막 코드 조합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아지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 양, 당신을 믿습니다. 그 말에 지아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키를 누르는 순간 금고실 전체가 고요해졌어요. 띡, 딸깍, 찰칵. 금고 깊은 곳에서 락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패널에 있던 빨간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부드러운 청색 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고 문구가 사라지며 새로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시스템 정상. 금고 개방 준비 완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두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금고 문에서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쿵! 거대한 금고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니퍼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데이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로버트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아지즈가 지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아 양,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지아는 그 손을 잡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지아야. 목이 메어 그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아도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금고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이제야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딸이 해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눈물이었죠. 엄마, 우리 해냈어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지아야. 우리 정말 잘했어. 금고 문은 완전히 열렸고 안쪽에는 수많은 서류와 보안 키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 필요한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새벽 7시. 발표까지 2시간이 남았고 이제라야 은행은 제 시간에 국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금고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새벽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죠. 지아야. 나는 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저도요, 엄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지아야. 이건 내 힘이었어. 내가 4년 동안 혼자 공부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룬 거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우리의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금고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을 뻔했지만 지아가 내 팔을 붙잡아 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네. 실제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긴장했던 게 한순간에 풀리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아가 자판기 앞으로 가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마셔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쿠알라룸푸르 시내가 보였습니다. 어느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건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따뜻했고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엄마, 우리 정말 해낸 거 맞죠?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아야. 내가 해냈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근데 왜 실감이 안 나요? 나도 똑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걸었어요. 바닥에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은행의 위기를 막은 사람의 엄마로 서 있었습니다. 금고실 문이 다시 열리며 아지즈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가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미숙 씨, 지아 양,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처음 들어가 본 곳이었어요. 넓은 테이블과 가죽 의자, 벽에 걸린 그림들. 나 같은 사람이 앉아본 적 없는 그런 자리였죠. 아지즈가 우리를 앉히고 직접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은행은 오늘 큰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 지아가. 아니에요. 아지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가 지아 양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오늘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엄마의 믿음이 없었다면 지아 양도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 데이먼과 제니퍼, 로버트도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우리를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존중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제니퍼가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지아, 내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패턴을 찾아냈는지 정말 궁금해. 우리는 몇 시간 동안 헤맸는데. 지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도서관에서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어서요. 로버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처음엔 미안했어요. 너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데이먼이 아지즈를 향해 말했어요. 은행장님, 지아를 우리 보안팀 자문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15살 아이를 자문으로 모신다고요? 아지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지아 양, 우리와 함께 일할 의향이 있나요? 지아는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자문이라는 게 뭔지도 정확히 몰랐고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했죠. 아지즈가 설명했습니다. 학교는 당연히 다녀야죠. 주말이나 방학 때 우리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 주면 됩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요. 지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제가 받을 돈 중 일부를. 지아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처럼 집이 어려운 친구들이 컴퓨터랑 보안을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드는 데 쓰고 싶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지즈는 놀란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아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밤새 청소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우리 딸이 자기 조건으로 나를 이야기하다니.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먼저 생각하다니. 제니퍼도 눈가를 훔쳤고 로버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지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 라야 은행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지아야. 엄마, 이제 낮에 일하면 돼요. 밤에는 같이 집에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년 동안 밤마다 딸을 혼자 두고 나갔던 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새벽에 돌아와서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고마워, 지아야. 정말 고마워. 며칠 후 라야 은행은 무사히 국제 공동채권 발표를 마쳤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청소부 딸, 은행 위기 구했다. 15살 소녀의 코딩 실력, 전문가들 놀라게 해. 신문에 우리 사진이 실렸습니다. 나와 지아가 은행 앞에 서 있는 사진. 처음으로 신문에 나온 우리 모녀의 모습이었어요. 동료 청소원들이 신문을 보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숙 씨, 딸이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소식이 퍼졌어요.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지아 어머니시죠? 신문에서 봤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4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은행에서 정식으로 감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사회 의장과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아지즈가 우리를 앞으로 불러 세우고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한미숙 씨, 한지아 양께라야 은행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감사장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꼭 쥐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샘 청소, 설거지, 눈물,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 이사회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한미숙 씨를 나야 은행 정규 직원으로 임명합니다. 시설관리팀 소속으로요. 정규 직원. 그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야간 청소가 아니라 낮에 일하는 정규 직원. 보험도 있고 휴가도 있는 그런 자리. 감사합니다. 나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말하려고 하면 울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은행 로비로 나왔습니다. 같은 로비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가던 곳. 이제는 직원 배지를 차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곳. 지아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해냈네요. 그래, 지아야. 나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우리 정말 잘 버텼어. 창밖으로 쿠알라룸푸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4년 전 인천공항에서 본 하늘과는 다른 하늘. 그때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희망이 보였죠.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고 싶은 게 뭐였더라. 너무 오래 참고 살아서 뭘 원하는지조차 잊고 살았죠. 엄마는 그냥 지아랑 같이 밥 먹고 싶어? 새벽이 아니라 저녁에. 같이 TV 보고 같이 웃고. 그럼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밝은 햇살이 우리를 감싸 안았고 따뜻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청소부 엄마와 딸이 아니라 한미숙과 한지아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둘이 함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한 번 해냈으니까. 앞으로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손을 잡고 걷는 딸의 옆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아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고마워. 엄마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1년이 흘렀습니다. 라야 은행 별관 3층에는 무료 보안 코딩 교실이 문을 열었어요. 말레이시아 곳곳에서 아이들이 찾아왔고 지아는 주말마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컴퓨터에게 하는 약속 같은 거야. 칠판 앞에 선 지아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나는 교실 한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부모들을 상담했습니다. 언어가 서툰 이주 노동자들의 서류를 봐주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은행 유니폼을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가슴에 달린 시설관리팀 한미숙 명찰. 옷장 깊숙한 곳에는 낡은 청소복이 걸려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색이 바랜 그 옷.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까지 이 옷을 입고 새벽까지 바닥을 닦았어요.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 투명 인간처럼 복도를 걸었던 밤들. 그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인정받아도 그때 흘린 눈물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안녕이구나. 청소복을 다시 옷장에 넣으며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지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저녁 먹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음식이었죠. 예전에는 지아가 혼자 밥을 먹었어요. 나는 새벽에 돌아와 잠든 딸 옆에 누워 미안하다고 속삭였죠. 하지만 딸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엄마, 무슨 생각해요? 응,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싶어서 지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엄마. 엄마랑 같이였으니까. 지아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옆에 없어줘서. 엄마. 지아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항상 옆에 있었어요. 내가 잘 때 담요 덮어주고, 아침에 밥 차려주고. 그게 다 엄마가 밤새 일한 거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괜찮죠? 그래, 지아야. 늦었지만 괜찮아. 저녁을 먹고 우리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별것 아닌 프로그램이었지만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밤 10시쯤 지아가 하품을 했습니다. 엄마, 나 먼저 잘게요. 그래, 잘 자. 지아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밤 풍경이 반짝였어요. 1년 전 이맘때는 은행 복도에서 걸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집에서 딸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지아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어요. 지아야, 잘 자. 엄마가 사랑해. 예전에는 새벽에 돌아와 잠든 딸에게 속삭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낮에도 저녁에도 언제든 말할 수 있었어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년을 떠올렸어요. 인천공항에서 딸의 손을 잡던 날, 설거지하며 울던 날들, 청소하며 다리가 풀리던 밤들, 모두 힘들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걸. 내일 아침이 되면 딸과 함께 밥을 먹을 겁니다.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하며, 그리고 은행에 출근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지아는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는 부모들을 도울 겁니다. 우리가 받은 기회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딸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평범한 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평범함이 이제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지아와 미숙 씨 모녀의 여정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